버스 정류장에서 하루 종일 이지혁을 기다린 지은호. 드디어 마주한 순간 돌아온 대답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넌 나하고 안 어울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무너졌죠. 하지만 이건 단순한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과 감정이 숨겨져 있었죠. 지은호도 이지혁도 알지 못한 채 그 한마디가 두 사람의 운명을 전혀 다른 길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옆 가로등 불빛이 어둑하게 번지던 저녁, 지은호는 손끝이 차갑게 얼어붙는 것도 잊은 채 서 있었습니다. 낮부터 이곳에서 기다렸지만 마음속 떨림은 오히려 더 커져만 갔습니다. 멀리서 이지혁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이자 심장 소리가 요란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나 할 말 있어요. 지혁이 눈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늦게까지? 은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그동안 수십 번 연습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저 선배 좋아해요. 순간 바람이 멈춘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혁은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표정은 읽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온 대답은 차갑게 단 한 문장. 넌 나하고 안 어울려. 마치 누군가 차가운 물을 한 바가지 끼얹은 듯 은호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다르다고 생각해요? 다르지. 그리고 그게 다는 아니야. 그는 짧게 말을 흐리더니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지역의 뒷모습이 멀어질수록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단순한 거절이라면 이렇게 아프지 않을 텐데 그의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는 기색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날 밤 은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넌 나하고 안 어울려라는 말이 수십 번이나 맴돌았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었는지,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건지. 이건 단순한 사랑의 끝일까요? 아니면 시작도 하지 못한 사랑의 또 다른 시작일까요? 다음날 오후 카페 창가에서 은호가 두 손으로 머그잔을 감싸쥔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전날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듯 커피는 식어가고 표정은 힘이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성재가 들어섰습니다. 깔끔한 옷차림의 박성재는 주변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지만 그는 오직 은호만을 바라봤습니다. 은호 후배 뭐해요? 멍하게. 아 본부장님, 그냥요. 은호는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성재는 맞은편에 앉아 라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었어요? 은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실 어제 지혁 선배한테 고백했거든요. 순간 성재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지혁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면 자신에게 알려달라고 은호가 부탁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빨리 그날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은호가 곧바로 지혁에게 고백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성재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차였어요. 넌 나하고 안 어울려 이러더라고요. 은호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금세 시선이 테이블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성재의 마음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풀이 죽은 은호의 어깨를 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안쓰러움이 먼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동시에 묘한 안도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녀가 지혁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왠지 모르게 다행처럼 느껴졌던 거예요. 그 순간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은호가 상처받았는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안도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성재는 그 혼란을 감추기 위해 애써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장난스럽게 웃는 척하며 고백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은호 후배는 용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여전히 미묘한 죄책감과 안도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말에 잠시 힘없이 웃었고 성재는 그 웃음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가 여전히 지역만 바라본다는 걸 알면서도 옆에 있어주는 걸 선택한 자신. 심장은 여전히 시끄럽게 뛰었지만 표정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 감정을 은호가 알아차릴 날이 올까요? 아니면 좋은 선후배 사이로라도 곁에 남아야 하는 걸까요? 성재는 잠시 은호를 바라보다가 분위기를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은호 후배, 그 표정 완전 기운 없는 비 맞은 강아지 같네요. 은호가 눈을 흘겼습니다. 네? 성재는 손가락으로 장난스레 은호의 머리카락을 헝클이며 웃겼습니다. 이러다 울 것 같으면 내가 웃겨줄게요. 나 어제 엘리베이터에서. 뜬금없는 얘기에 은호는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작게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본부장님밖에 없네요. 그 말을 들은 성재는 순간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 속에 씁쓸함이 번졌습니다. 그녀에게 본부장님밖에 없다란 말이 친구로서 그냥 하는 말인 걸 알면서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그때 멀리서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두 사람을 응시하다가 낮게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나한테 어제 고백할 땐 언제고 거절당했다고 바로 박성재랑 웃으며 떠들고 있네. 아무렇지도 않나. 그의 표정은 미묘했습니다.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닌데 어딘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지혁은 카페 유리창 너머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을 한동안 지켜봤습니다. 눈길을 거두지 못한 채 그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에 묘한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머리로는 아무렇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거절한 마음 아닌가. 하지만 은호의 웃음소리가 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어젯밤 버스 정류장에서의 떨림과 울먹임이 아직도 생생한데 지금 그녀는 마치 그런 일은 없었던 듯 성재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지혁은 괜히 휴대폰을 꺼내 시선을 돌렸지만 눈은 여전히 두 사람에게 향했습니다. 성재가 은호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무언가를 속삭이자 은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또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왜 이토록 거슬리는 걸까요? 거절한 건 자신인데 불편한 마음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지혁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속은 그보다 더 씁쓸했습니다. 혹시 내가 틀린 선택을 한 걸까? 이 물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집에서는 이상철이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반쯤 열린 과일 상자와 봉투 속에 가지런히 놓인 5만원권 지폐들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봉투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 돈이 감사의 표시가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 변명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성일방직의 고문직 제안이 취소된 순간부터 마음 한구석이 텅 빈 듯 허전했습니다. 그 자리는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었습니다. 정년퇴직 이후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필요로 한다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으니까요. 김다정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여보, 그냥 받지 말고 돌려드려요. 이건 아니잖아요. 상철은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멀리 다른 곳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 돌려줘야지. 사람을 값으로 매길 수는 없는 거니까. 그 순간 문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밖에서 들어오던 이지혁이 마당을 지나며 그 광경을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들린 돈봉투와 씁쓸한 표정, 그리고 잠시 후 창고 쪽에서 들려온 이수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그거 아버지 재취업 안 된 거야? 지혁은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그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비혼 선언을 했고 독립을 위해 오피스텔 계약까지 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아버지의 등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이런 때 집을 나가면 가족은 누가 지키나. 그날 밤 지혁은 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해약 신청서 세 글자가 묘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선택이 옳은 걸까요? 아니면 다시는 얻지 못할 자유를 놓친 걸까요? 며칠 뒤 이지혁은 회사에서 오피스텔 계약 해약 확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종이에 찍힌 붉은 도장이 마치 폭이라는 단어를 선명히 새기는 듯 보였습니다. 서류를 가방에 넣으며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동료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독립한다더니 무슨 일 있어요? 그냥 타이밍이 아니었어. 간단한 대답이었지만 속마음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자유를 얻는 대신 가족 곁에 남기로 한 선택. 이게 책임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굴레일까요? 점심시간이 끝날 무렵 사무실 창밖으로 박성재와 지은호가 함께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성재가 무언가를 말하자 은호가 고개를 젖히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멀리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지혁은 시선을 거두려 했지만 발이 저절로 창가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남아있는 동안 저 둘은 더 가까워질까? 생각이 길어질수록 어제 느꼈던 불편한 감정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서 있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상철은 여느 때처럼 묵묵히 손에 호스를 들고 물을 주고 있었지만 표정에는 여전히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던 지혁은 다짐했습니다. 지금은 이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 놓쳐버린 무언가가 계속해서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삭임 속에는 은호의 웃음이 희미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퇴근 후 지혁은 거실에 앉아있는 이상철과 김다정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오피스텔 계약 취소했어요. 독립은 당분간 보류하려고요. 김다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지혁아, 잘 생각했어. 그녀는 기쁨을 숨기지 않으며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잠시 그 서류를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 김다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버지 아무 말씀 안 하시지만 내심 좋아하실 거야. 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미 그는 비혼 선언 이후 아버지와 날카롭게 부딪히며 서로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대화를 만들기보다 벽을 더 높게 쌓아 올리는 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오늘도 그 벽은 조금 더 두꺼워진 듯 했습니다. 지혁은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앉아
방 안으로 사라진 아버지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걸까? 아니면 그냥 더 멀어질 이유를 하나 더 만든 걸까? 그 물음이 마음속에서 오래도록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지혁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잠시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TV 소리와 낮게 깔린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귀에 걸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 한마디라도 건넸겠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주방으로 돌아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건넨 아버지가 좋아하실 거야 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한마디도 안 하실까? 그 순간 방 안에서 서랍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혁은 무심히 고개를 돌렸다가 서랍 속에서 꺼내지는 낡은 서류 봉투를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쥔 그것은 성일방직의 고문직 제안서를 포함한 관련 자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봉투를 한참 들여다보다 깊게 한숨을 내쉬고 다시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지혁의 가슴에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독립을 보류한 결정을 기뻐할 수 없는 이유가 분명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지만 동시에 아버지의 상실감을 더 선명하게 느끼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은호의 고백을 거절한 뒤 둘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평소처럼 농담을 주고받던 시간은 줄었고 이지혁은 괜히 피곤한 척 바쁜 척하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결국 지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 내가 고백해서 나 피하는 거예요? 순간 고개를 드는 이지혁. 대답 대신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 고백 취소할게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요. 우리 그냥 예전처럼 선후배로 지내요. 선배가 어색해하는 거 보는 내가 더 힘드네. 지은호는 일부러 털털하게 웃으며 말을 끝맺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마음까지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지혁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눈빛에 고스란히 묻어나왔습니다. 고백을 취소한다고? 그게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는 건가? 아니, 정말 취소하고 싶은 걸까? 아무렇지 않은 척 웃는 얼굴이 오히려 나를 더 불편하게 만든다고. 어색한 건 나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 왜 저렇게 웃을 수 있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던 이지혁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이미 고백을 거절했잖아. 근데 뭐 어쩌라고? 난 대체 뭘 어쩌고 싶은 거지? 그냥 끝낸 거잖아. 그게 맞다고 생각했잖아.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산만해지고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걸까? 누구보다 단호해야 할 사람이 제일 흔들리고 있는 건 나다. 지금 이 시기에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이지혁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듯 지은호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이제야 예전 지은호로 돌아왔네. 그리웠다. 앞으로 그러지 마. 말끝에 살짝 웃음을 섞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본인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순간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선배는 진짜 나 여자로 보지 않는구나. 속으로 씁쓸하게 삼키면서도 표정은 아무렇지 않은 듯 웃음을 지었습니다. 잠깐 내가 눈이 삐었지. 걱정 마요. 앞으로 그럴 일 없을 거니까. 은호는 여느 때처럼 환하게 웃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작은 균열은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채 둘 사이의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드라마 모여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독수리 오영재를 부탁해의 후속작 2025년 8월 9일부터 방영 중인 화려한 날들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앞으로는 화려한 날들 드라마 예고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의 영상은 제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예상 스토리이며 본 드라마의 실제 내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더 빨리 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